자, 이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메뉴 사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직접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회계관리, 첫 번에 있는 회계관리의 재무회계의 입력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것은 부가시세 신고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입력입니다. 사실은 일반 전표 입력만으로도 여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지장이 없으나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는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거기에 별도로 하단부에 분계 기능을 추가해서 일반 전표 입력까지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부가 신고를 위해서 뭐 신고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분계 입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서 부가 신고도 하면서 그다음에 전표 입력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켜보시면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세한 메뉴 설명은 이제 뒷부분과 설명해드리고 기본적인 이제 화면 구성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여기 상단부에 탭들이 있어요. 전체 입력, 뭐 전자 입력, 메인 매출, 매출 과세, 매출 카과, 매출 면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매입도 세 가지, 과세, 뭐 카과, 면세 이것은 뭐 그리고 그다음에 가산세, 모재 매입, 무재료 매입, 그다음 종이 세금관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탭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메뉴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 탭 화면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부가세 이용해서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매출의 종류, 그다음 매입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날짜를 입력하는 화면, 그리고 여기 세금계산서나 카드 등을 입력하는 상단부가 있겠고, 그다음에 하단부에는 분계를 입력할 수 있고 상단부와 연결돼서 하단부에 분계를 입력할 수 있는 이게 전체적인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입력할 때 보시면 이제 연월일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1월 1일 해가지고 하루씩 입력해도 되고, 그러면 하루씩 입력하면은 매번 날짜를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날짜를 지우면 한 달씩 입력할 수가 있어요. 뭐 30일이다 하면 이렇게 1월 31일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고, 나는 그것도 한 달씩 입력하는 것도 귀찮다. 나는 그냥 구체적으로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입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변경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변경 버튼이 색깔이 변하고 있죠. 이 변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월부터 1월까지 되는데 1월부터 나 이번에 일기 예정 신고할 거야 라고 한다면 1월부터 3월까지, 혹은 일기 확정 신고할 거야 그러면 뭐 4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선택해서. 대신 이제 월에서 월까지 선택해 놓으면은 이제 월하고 일은 구체적인 날짜는 써줘야겠죠.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한 번 더 작업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다시피 뭐 월일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 번호는 전표 입력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이 전표 번호를 수정하기 위해서 같이 전표를 분계를 합친다든지 분계를 분리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번호를 수정할 수 있지만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있는 번호는 이 번호를 수정할 수는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건 이제 전표 번호이기 때문에 전표로 입력하는 순서예요. 그날 몇 월 며칠자에 몇 번째 전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형은 앞에 앞서서 설명드린 부가세 유형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품목에서는 세금계산서면 세금계산서에 써 있는 품목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표 적요란에 품목란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수량 단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금계산서에 있는 수량 단가를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 수량하고 단가만 쓰면은 공과액은 저절로 곱해져요. 수량 곱하기 단가가 공과액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다 라고 한다면
유형은 뭐 51번의 매입 과세다라고 한다면 품목은 뭐 예를 들어 원재료 혹은 뭐 그냥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해주시고 수량은 10개. 뭐 10개면 너무 뻔한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수량은 5개 해주시고 단가가 여기서 말하는 단가는 공급가액이에요.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급 가액이니까 부가세가 빠진 공급 가액 부분이죠.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가 공급 가액이 될 수 있도록 한 개당 단가, 한 개당 공급 가액, 개당 공급 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한 개에 10,000원이다라고 한다면 한 개에 10,000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50,000원이 공급 가액이 되는 거고 이 공급 가액의 10%인 5,000원이 부가세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가세 이 세무안서나 계산서에 써 있는 금액 그대로 여기 품목뿐만 아니라 수량 단가도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가액 부가세를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는 공급처 코드는 여러분들이 F2를 통해서 F2 키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공급처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으셔야 되는데 찾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를 F2를 통해서 회사를 찾는 방법보다 처음에 배울 때부터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다가 플러스 키를 치시면 이렇게 0이 5자리가 나와요. 02, 000, 000. 사실은 000, 00이겠죠.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플러스 키는 1000단위에서 03개 1000단위를 표시하는 거지만 이 거래처 코드에서는 플러스 키를 치면은 0이 5개가 전부 다 채워지는 효과가 발생해요. 여기서 공급처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쳐서 검색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검색하실 때 아까 봤듯이 F2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같은 이름에 혹시라도 동일 상호에 회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회사가 물론 어떤 회사가 동일 상호로 폐업하고 다시 개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름은 같은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업이다 그러면 프랜차이즈업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똑같은 이름의 지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찾을 때 이름으로 찾으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는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0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시면 엔터 쳤어요. 근데 잘못된 사업자 번호면 이렇게 오류가 떠요. 오류 번호를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다면 등록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닙니다 하시면 되고 책에 나온 것처럼 책 교재를 잠깐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급처를 하단에 등록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에 적어진 그대로를 이렇게 공급처에 있는 것을 공급처 코드도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자동으로 공급처 코드 중에 빈 코드로 들어가고 공급처 이름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대표자명, 업태 종목, 주소까지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귀찮다고 해서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처하고 공급처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만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내역을 적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공급처가 되시면 이게 보는 것처럼 앞에서 하단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공급처 내역이 바뀌었다. 이번 대표자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대표자 바뀌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바뀔 수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바뀐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을 통해서 개인 사업자를 상속을 통해서 상속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뀔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누군가가 사망하면은 사망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상속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 대표자가 바뀌면은 사업이 폐업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단부에다가 직접 이 거래처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여부를 여기에다가 하단부에 보시면 항상 이 창에
하단부에 팁이 있는데 좌측 하단부에 팁을 보시면서 하세요.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여로 1번 여로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고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영인 부로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사실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직접 입력한다는 것은 이 스크랩에서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스크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분계가 이 전표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기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부로 표시하시고 분계를 입력하는데 분계를 입력하지 않으면 위에 게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그냥 엔터 쳐버리면 혼합으로 해서 또 따라가요. 하지만 나는 분계를 안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0번을 그리고 또 분계를 하고 싶으면 1번 현금을 하고 싶으면 1번 여기 하단부에 보세요. 하단부에 1번 현금을 하시면 이렇게 현금 출금을 해가지고 돈 나간 내역이 나오죠. 아니다 나는 외상이야 라고 한다면 2번 외상으로 사왔어 라고 하는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해서 쓴다든지 그 다음에 3번으로 하면은 3번은 혼합이에요. 혼합하면 내가 분계를 일일이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계정 과목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등록해놨던 환경 등록에서 해놨던 내역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 환경 등록에 대한 내역은 앞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분계해서 이제 카드가 4번 카드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매입한 경우, 카드 매입인 경우, 그러려면 유형이 과세가 아니라, 카과인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 혹은 뭐예요? 매출인 경우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놨는데 내가 카드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만 카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 그 외에 매입이나 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내가 대금 지급을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었는데 대금 지급을 나중에 카드로 했다. 그런 경우 이제 카드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나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카드로 매입하는 경우 여기 과세 유형이 카과로 되는 경우에만 분계가 카과가 카드로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4번에 있는 카드로 하면은 이 내역을 카드에 대한 미적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봉사를 여기서 이제 카과로 한다 해서 하면은 57번 카과라고 했다면 여기 카드로 입력하시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느 신용카드로 매입했니? 신용카드 종류를 고르고 하면은 이 신용카드 종류를 고른 회사에 뭐 예를 들어 하나카드다라고 확인하면은 보시다시피 하단부에 미지금이 카드사가 되겠죠. 2월 4원 여기 공급처가 아니라 바꿔주신 카드 회사로 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봉사료 있는데 이건 이제 카드로 매입한 경우에 카드와 별도로 이 공급가액의 20%를 넣으면서 별도로 봉사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봉사료에 가액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아래 이제 계정 과목은 회사에 맞게 지금 과목 설정해 놨거나 아니면 여기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소모품 830번에서 소모품을 계정 과목 제대로 된 계정 과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요는 여기에 있는 적요 외에 상단부에 입력한 이걸 적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똑같이 내역이 그대로 품목가하고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이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적요를 아니면 내가 적요를 별도로 진짜로 신용카드나 이런 거에 그리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적요 내용이 있다면 적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단부에 있는 품목과 수령 단가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적어져 내려옵니다. 자, 이 거래처를 이제 아까 위에다가 공급처를 걸어주셨으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이렇게 해놨으면 여기 있는 거래처에 있는 거래처가 걸어져요. 하지만 카과를 통해서 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되면 여기에 공급처가 똑같이 이제 뭐 2, 3번 이렇게 켜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는 이 차변이나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금이나 소모품에 대한 거래처는 이 매입한 거래처이지만 돈을 줘야 되는 미지금에 대한 곳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카드사에다가 우리는 돈을 지급하면 되니까 카드사를 그 제가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분에서는 차변 대변을 분계를 더 하시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차변 대변을 더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으로 입력한 경우에 3번에 혼합으로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3번은 차변, 이게 3번 차변, 4번은 뭐 대변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아래 분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하단부의 분계 내역은 왜 있다? 상단부는 부가신고를 위해서 있는 거고 하단부는 분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모든 분계를 다 입력하지 않도록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도 분계 기능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부하고 하단부가 나눠진다. 안타깝게 여기 분계 유형을 입력하지 않으면 처음에 입력한 경우에 입력하지 않으면 하단부의 분계가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처음 어떤 하시는 세무사님께서 왜 나는 분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분계 유형을 입력을 안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단부에 있는 항상 창에 좌측 하단에 있는 팁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두실 게 뭐가 있냐면 이 매입의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엔터만 치면 위에 게 그대로 따라와요. 이렇게. 물론 이 숫자를 쓰는 건 제외하고는 위에 있는 날짜랄지 그리고 유형이랄지 품목은 그대로 따라오고 그다음 위에 것도 공급처가 이런 것들도 여기 숫자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 써주면은 위에 게 그대로 따라와요. 엔터만 치면은 잠깐만요. 상단분께 그대로 따라오게 있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 막 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내용을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상단부에 입력한 날짜와 뭐 품목이 같다라고 한다면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기능 버튼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